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서해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의 책임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호한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해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급을 개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총리의 장관 아들 공무이탈 관련해서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연기를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당은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립. 오늘 일부에서는 각 당의 입이라 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으로부터 각 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진짜 전국으로 퍼지는 건 아닐까. 다시 이번 환자가 되게 많아지겠구나. 점점 끝나는 날은 멀어지는구나. 이번 추석 때는 못 보긴 하는데 조만간 보러 갈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못 본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추석에도 코로나 병동을 지켜야 하는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상황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진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기 여행지는 예약으로 꽉 찼다고 하죠. 2부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의료진의 당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는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 동백의 주인공 배우 주아름 씨와 백승익 씨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이야기 나눠보고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언택트 한가위 음악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 고향인 안동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가수 진성씨와 4부에서 작은 음악회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갔죠. 추석 밥상을 뜨겁게 달굴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오늘 1부에서 여야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결국 장외로 나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의힘이요, 장외 투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예. 또 뭐 청와대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한마디 좀 덧붙이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일에 뭐 정쟁의 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정치는 국회에서 원내에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내 대표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장애로 간다는 건 장애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정치 안으로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야당이 네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추석 밥상에 올려서 정쟁 도구화하려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도구를 쓰는 건데, 추석 밥상에 과거에 이런 대북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북풍이라는 이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민심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한 차원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사건을 세월호 참사, 최순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빗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나간 지적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나가도 좀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한때는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독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갈등과 분열을 넘는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되는 모습에서 예. 구태 정치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뭐 여야 할 것 네네네. 없이 다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예, 뭐 정의당도 동의하고.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만인륜적 만행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받아주고 있지 않다 이건데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는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를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문구 정도는 넣어서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구와 관련해서는요. 예. 민주당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안이 있었고 예, 제가 이제 국방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난 9월 23일에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작성했거든요. 예, 근데 이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사과 발언이 있고 나서 그럼 대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같이 하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문구 하나하나에 따지다 보니까 예, 실제 그 진전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를 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요.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옥신각신했던 문제였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문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지엽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국방부에서는 이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예. 북한에서는 이제 부유물을 불태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 때문에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또 남북 연락망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 이 예. 월북과 관련해서 그 우리 군 당국이 아마 감청을 통한 정보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 군에서 비공개 전제로 국회 보고한 내용들이 다 보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감청을 이거는 정말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그 9월 23일 저희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그 서욱 장관과 함께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예. 큰 쟁점이 뭐였냐면 여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의 첩보 자산과 관련해서는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따라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 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여야가 다 같이 했고요. 예. 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비공개로 전제가 됐는데 언론에 공개가 됐다라는 예. 거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군의 첩보자산 한미의 그 첩보자산을 노출했다라는 것이 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차제 이런 원칙도 조금 뭐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첩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디서 이거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갔던 거였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출처뿐만 아니라 예. 이게 왜 나왔고 우리의 국익이 훼손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요. 네네.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전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 공수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네네.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그 국민의힘과 협치는 좀 더 어려워질 것처럼 보이는데 원칙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치의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쟁점에서는 여야가 옥신각신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협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정에 대해서 큰 가름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예.
또 하나는 공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 방향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여러 이제 쟁점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 톤도 좀 높아지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번 추석 연휴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지 않습니까? 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추석 연휴를 맞게 됐는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갖게 되고요. 또 더욱더 좀 뜻깊은 그런 추석 연휴 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앵커님도 잘 보내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인터뷰했는데요. 자, 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야당이 정치 쟁점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장애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민이죠. 공무원이자 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이렇게 조난을 당했는데 예. 그 송탄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불살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하자는 게 정치 공세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원인 규명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북한과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 같은데 글쎄 북한이 네. 어떻게 이 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갖고 관철시키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도 주고받고 또 사과까지 받아내서 북한의 뭐 계몽군주라고 하셨는데 예. 뭐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 이제 공동조사를 하는 것도 지극히 뭐 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건 정부의 책임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대북 교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 그 문구 문제가 하나 있고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 이게 왜 들어가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안을 민주당이 왜 받아주지 않느냐 이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부분 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안인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규탄을 해서 예. 이 잘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 예. 그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넘겨서 그들한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까지 엿새나 지났습니다. 예.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의혹이 있었고 국민적인 공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것을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무궁화 10호 그 선박에서 내린 선원들도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이것으로 퉁치고 넘어가자. 예.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로서의 정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정치는 협상이니까요.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요구한다면 어떤 걸 요구하시겠어요? 저희는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고요. 예. 국민이 궁금한 거를 저희가 묻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해상에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또 불살라지고 이런 경우가 계속되더라도 그러면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낱낱이 좀 따지고 그래야지
재발 방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마저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느냐, 여론상.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이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낼지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난당한 그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물리적인 6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구출 요구를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 무고한 생명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는 너무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거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장애투쟁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장애투쟁을 한 거는 글쎄 장애투쟁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긴급 현안 질문을 질의를 전제로 한 대북 결의안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원활하게 지금 여당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말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북한의 사과도 받아냈고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라인이 됐다 그러면은 공동조사 해갖고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는 받아들이고 북한의 어떤 발표 내용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사안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일 추석이니까요. 덕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예, 정말 가족들도 마음 편히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방역에 잘 협조해 주시면서 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극복하리라고 기대하고요. 가족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네. 다음에 네, 또 연락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